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30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각 교시별 문제의 난이도, 출제 분포, 그 다음에 출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교시서부터 4교시까지 전체 난이도별 문항수, 퍼센테이지를 제가 분석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급은 제가 기본서 안에도 넣어놨지만은 S 등급서부터 C 등급까지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이제 C 등급은 이제 필수 문제라고 해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초입 입문 단계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접근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 최상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해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운 문제, 즉 좀 스킵했으면 하는 문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A 등급하고 S 등급은 공부하는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난 이제 10년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 77% 정도, 75% 정도 앞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문제만 해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석 자료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디깅 메커니즘 시리즈에 10년치 문제를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한 1000문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분류를 해놨고, 어쨌든 여기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C등급, 즉 기본 문제를 가지고 50점대 중반까지 점수를 올리신 다음에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고 한 20개, 30개 정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각 교시별 문제를 보면, 출제 분포를 보면요. 1교시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0문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13문제 중에 10문제만 선택해서 푸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준비하신 분들은 1교시에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킵 문제로 두 문제를 분류해 놨는데 요거는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KC나 이런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나마 답을 쓰기가 쉬운데, 요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항공장애 등이라든지 홈 네트워크 설비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준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출제 비율도 굉장히 낮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스킵으로 범주에다 집어넣고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교시, 3교시, 4교시도 제가 분석을 해놨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등급 난이도가 있는 심화 문제가 3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본 문제를 3문제를 풀고 이 심화 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선택을 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4문제가 나왔고요. 심화 문제가 1문제, 스킵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 범위에서, 수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는 필수 문제가 3문제, 기본적인 거,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1문제, 스킵 문제가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잘 다지신 분들은 50점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나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서 2교시와 4교시는 지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서 점수를 얼마나 득점을 하느냐, 획득할 수 있느냐가 합격의 관건과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교시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 세부 분석 자료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이도별 분포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사항은 이렇게 기본이 되는 필수 문제에 집중하셔서 전체 공부 시간의 한 70% 이상을 투입을 하시고요. 이게 완성이 돼서 5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심화 단계 문제로 넘어가셔가지고 전체 공부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20% 이내로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와 연관성은 있는데 조금 중요 범위에서 벗어난 이런 부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수험 기간은 뭐 나름대로 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거는 뭐 2년이다, 1년이다, 뭐 6개월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비율 자체를 요 정도의 비율. 뭐 얘가 2년이면은 반, 요거의 절반. 얘가 3년이면 절반, 1년이면 절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가 10문제, 심화 문제 1문제, 스킵 문제 2문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제가 했고요.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여러 번 나왔던 거 보시면은 5번 이상 출제가 됐던 문제가 1문제,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나온 문제가 8문제입니다. 자, 요것만 잘 써도 합격권에 들어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회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출제된 문제, 한두 번 나왔던 문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이 닦여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부,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규정과 관련해서 KC 규정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준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서 출간한 그 기준서가 있거든요. 설계 기준서. 분량은 많지가 않고 내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보면 한 반나절이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뭐 매번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준이라고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내용이 굉장히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기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타 규정에서 2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화재 안전 기준의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 여기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 전기 설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동구와 관련된 거는 10년 동안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요게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 규정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출제가 요번에 됐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규정집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왜? 이걸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문제에서 70% 이상 나오는 회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회차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험 기간을 좀 단축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 이론 문제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한 회에 한 2문제 정도, 10년치 통계자료를 보니까 제가 정리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번에는 1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사항입니다. 1교시에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소방정보통신 분야의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전체 31문제 중에서 매회 그렇게 나오는데 1교시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규정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설 기준에 대해서 쓰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반복해서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풀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드립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보시면은 기본 문제를 제가 10문제 선정해놨죠. 조명 방식,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 뭐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상, 다조, 포설 방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인버터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S, CTT, 이거 S입니다. 이것도 뭐 출제 예상됐던 거고 몇 번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설계 기준에서 발전기실과 관련된 뭐 구조적인 내용, 이것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요번에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되게 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심화, 아니면 이제 뭐 관련 문제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KC 규정 같은 경우에 전압 강화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KC 주요 개정사항 5가지라고 해서 대한전기협회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와 관련된 뭐 EMI, EMS, EMC는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문제고, 퍼킨즈 효과,
조명에서 퍼킨즈의 효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내용이죠. 뭐 이렇게 해서 10문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로 분류해놨는데,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든지 뭐 절연 저항이라든지 도체 저항 뭐 이런 것들을 딱 정의를 내려서 이제 답안지 쓰는 게 훈련이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딱 칼같이 그 내용을 한 페이지 안에다가 요약을 해서 쓰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공학적인 용어를 딱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뭐 수식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하셔야 되는데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거고요. 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뭐 간혹가다 나오긴 하지만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신 분들은 쉽게 쓰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심화 문제지만 기본 문제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심화 문제에 포함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하셔가지고 한 70에서 75% 정도 범주 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킨 문제. 요거는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기준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을 그대로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내가 공부를 다 해놓고 기본적인 과정이 완성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얘를 손대는 거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방송과 관련된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뭐 대부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소방 전기 자격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제가 이걸 스킨 문제를 분류해 놨냐면 설치 기준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설치 기준을 암기해서 얘를 적어야 되는데 문제가 요거 한 문제만 나온다고 하면 요런 게 한 10가지 20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외우지만은 화재 안전 기준집 안에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기 쪽에도 외울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공부하시고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뭐 10가지, 20가지 추가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문제 해설서를 제가 이제 해놨고요. 이거 보시면은 관련도 문제 해설서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출처를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다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은 뭐 페이지 수까지 표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범위까지 제가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집에 대한 부분도 조항까지 다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 관련 문제들이 건축전기와 발송배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흐름을 파악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같이 보시라고 정리를 해놨고 요 내용도 이렇게 지금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교시 문제인데 보시면은 지금 3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기술사 답안지에 수기로 넣게 되면 요 인쇄체로 된 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로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가지고 다시 또 한 페이지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교시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내용을 불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점짜리 내용을 압축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좀 하시면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해설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2교시, 3교시, 4교시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